안녕하세요. 영혼의 비타민 강원책TV입니다. 가을비가 그치고 나니 기온이 좀 낮아지네요. 저희 집 마당에 수양벚나무 잎이 단풍이 들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수필가 조순영님의 수필집 오래된 나의 정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칠순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펴내는 수필집. 비록 내용은 부실해도 무언가 해냈다는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 작품집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글 한 편 선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신변잡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있지만 이게 바로 나의 민낯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독자와 공감할 수 있는 작품 하나 남기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라고 글집을 엮으며 쓰셨습니다. 책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옹골진 작품들이 꽉 채워져 있던걸요. 단풍 들어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오래된 정원 한기퉁이 벤치에 앉아 사색하며 책을 읽는 듯 했습니다. 조순영님의 수필집 오래된 나의 정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순영님의 수필집 오래된 정원은요, 총 5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간이역이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스웨터를 뜨는 행복, 오래된 나의 정원 등 7편이 있는데 신혼 시절 남편의 스웨터를 짜는 행복함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흐른 지금 손을 놓았던 뜨개질을 이제는 손주들 입힐 스웨터를 떠볼까 한다는 내용이에요. 한 땀 한 땀 뜨면서 사랑의 마음까지 함께 뜨는 그 스웨터가 손주들이 입고 뛰어놀 걸 생각하니 행복해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살던 정든 집, 부부가 가꾼 소왕국은 땀과 눈물, 꿈과 사랑이, 그리고 청춘과 장년, 노년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싱그런 아침을 맞게 해준 정원이었고 아이들의 놀이터였으며 겨울엔 김장 묻어 맛나게 먹고 된장, 고추장 구수하게 익어가는 장독대도 있고 황매와 수국, 대봉시와 월화감, 청단풍의 주목, 공무원인 남편이 심은 무궁화는 물론 여름이면 나무 그늘 평상이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과의 정담을 나누던 곳이며 사계절이 아름답던 정원이다. 이 집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튼튼하게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30년이 넘도록 곰삭은 정으로 보듬고 살았다. 그런데 재개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정원 구석구석을 그렸습니다. 이분은요, 소중한 선물편입니다. 퇴직을 하고 새 쌍둥이의 가을거지 그리고 7편의 수필이 있습니다. 외환 위기 때 명예퇴직을 하고 갑자기 허전한 마음에 서예도 배우고 제빵 기술도 배우고 한문이니 영어니 양재니 시간 되는 대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남편께서 퇴직해서 함께 사물놀이까지 배웠더라고요. 서로 잘하네 못하네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인생의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순영님은 새쌍둥이 할머니시죠. 꼬물거리던 새쌍둥이가 제법 자라서 의기투합하는 것을 보면 대견하고 흐뭇하시답니다. 외동보다 이렇듯 여러 명이 합동하고 또 배려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새쌍둥이 할머니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3부는요, 나 혼자입니다. 둔필승총 재봉틀 또 7편이 실려 있네요. 둔필승총, 둔한 필적이 총명을 이긴다라는 말이랍니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기록해 놓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겠죠. 저야말로 이제는 적어 놓지 않으면 잊어먹고 기억을 못합니다. 둔필승총, 저도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현모양처의 꿈을 달고 방석이니 커튼이니 손수 만들어 집안도 꾸미고 옷도 만들어 입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한쪽에 처박아둔 재봉틀 다시 꺼내보니 작동이 되지 않아 애프터 서비스를 받고서야 잘 돌아가게 되었다네요. 어느 날 지하철역 쉼터에서 뜨개질하는 한 무리의 여인들을 보고 자신도 이 재봉틀로 이것저것 만들어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는 착한 마음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4부는요, 황금여행편입니다. 국제 박람회장에서와 황금여행에 8편이 있습니다. 딸과 함께 마지막 국제 책 박람회에 다녀온 이야기인데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처음에는 같이 구경을 하다가 딸하고 헤어져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곳으로 책을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손주들 책을 하나 사줄까 하고 가봤는데 내용도 부실한데도 책값이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황금여행은요, 두물머리 세미 원에서의 하루를 그리셨는데요. 가족 간의 사랑이 가득 실려있는 글입니다. 보는 내내 흐뭇했습니다. 마지막 5부는요, 내 마음의 여울 편입니다. 서간문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어머님께, 스승님께, 또 자제분, 친구, 사위, 손자 등 사랑하는 분들께 쓴 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읽는 동안 가슴이 뭉클뭉클했습니다. 요즘 편지 쓰기 잘 안 하죠? 폰으로 다 하는 세상인데 이렇게 한자 한자 손으로 쓴 편지를 받는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가을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한 통 써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필가 조순영님은 자유문학 수필 부문으로 2005년 등단했으며 여성문인협회 100일장에서 우수상을 했고요. 제5회 한올문학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편지가족, 글빛날의 모구수필, 중랑문학회원이며 한국문인협회 홍보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작품집으로는 어머니의 열쇠와 할머니가 쓴 새 쌍둥이 육아일기가 있습니다. 단풍이 드는 어느 집 오래된 작은 정원의 가을, 조순영 님이 책을 펼쳐 읽는 모습도 그려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순영 님의 수필집 오래된 나의 정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강원책 애독자님, 가을이 깊어가죠? 이 가을에 시집이나 수필집 아니면 그 어떤 책이라도 한 권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